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건 거액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1월 중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장례식장 앞마당에서 박영숙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63세의 그녀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마른 눈물의 자국이 선명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문상객이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자 영숙은 무너질 듯한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빈 의자에 주저앉았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사흘째였다. 여보, 당신 혼자 어떻게 먼저 가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영숙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장례식장 안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국화 냄새만이 진하게 코끝을 찔렀다. 아들 김민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35세인 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한 체구였지만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해야지. 아버지 물건들을 내가 직접 정리해야 해.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다른 사람 손을 거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흔적들을 자신이 직접 보내드리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남편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 철수가 쓰던 책상 위에는 독서용 안경과 볼펜, 그리고 작은 수첩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당신 참 끝까지 깔끔하네.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 되지 않는 정장과 평상복들이 정돈되어 걸려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건 뭐지? 봉투는 보통 편지 봉투보다 작고 두꺼웠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에 들어 살펴봤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 입구는 깔끔하게 봉해져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서 예금 통장 한 개가 나왔다. 영숙의 눈이 커졌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마지막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5천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지? 더욱 놀라운 건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작은 쪽지였다. 남편의 친숙한 필체로 김미영에게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김미영? 이 사람이 누구지? 평생을 함께 살면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영숙은 통장을 꼭 쥐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있었나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지만 금세 다시 깨어났다. 5천만 원이라니. 영숙은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 철수는 평생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다. 큰 돈을 만질 일도 없었고 평소 용돈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았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을 했던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영숙은 다시 남편의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다만 수첩 하나에서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중에 김미영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진짜 이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구나.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아침이 되자 영숙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한테 좀 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1시간 후 민수가 아내 정수연과 함께 찾아왔다. 32세인 수연은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지만 이런 때라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 같았다. 영숙은 거실 탁자에 예금 통장과 쪽지를 꺼내 놓았다. 이거 봐라. 아버지가 숨겨뒀던 거야. 민수가 통장을 들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5천만 원? 아버지가 언제 이런 돈을? 그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이 김미영이라는 사람, 너 아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차갑게 돌아서는 아들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숨겨둔 게 더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큰 돈을 모르게 모아뒀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며느리의 말에 영숙은 더욱 당황했다. 평생 믿어온 남편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정말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있었던 건가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이 돈이 뭔지 말해주세요.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요. 당신을 믿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통장을 보려고 은행에 가려다가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어머니, 그 통장 일로 수연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영숙은 차를 우려주며 물었다. 무슨 얘기? 수연이 말이 아버지가 혹시 다른 여자랑 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네요. 뭐라고? 영숙의 손이 떨렸다. 차잔이 살짝 기울어지며 차가 탁자에 흘렀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수연이가 요즘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민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영숙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철수는 늘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바람기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는데 혹시 내가 너무 당신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영숙은 결국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본인이 아니시면 거래 내역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를 갖고 오시면 가능하지만 그럼 이 돈이 언제부터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은행에서 나온 영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젊은 여성이 내려와 영숙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김철수 씨 부인이세요?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영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며칠 동안 궁금해했던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영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김미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앉은 미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맞은편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김철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아저씨 직장 동료분을 통해서요. 늦게라도 조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셨나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와 아저씨가 오래된 동료였어요. 당신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3년 전 남편이 직장 동료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며칠 동안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었다. 혹시 당신 아버지가 김종민 씨인가요? 네, 맞아요.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영숙은 놀랐다. 김종민은 남편 철수와 정말 가까운 동료였다.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다. 그럼 당신이 종민이 아저씨 딸이구나. 아이고, 그때 아버지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철수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무슨 부탁을? 아버지가 제가 결혼할 때까지 모아뒀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그 돈을 아저씨한테 맡겼어요.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얼마나 되는 돈이었는데요? 5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미영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그때 아버지가 쓴 쪽지예요. 영숙이 쪽지를 받아보니 김종민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수야, 미안하다. 미영이가 결혼하면 이 돈을 전해다오. 부탁한다. 그런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계속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숙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이 숨긴 게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혹시 그 돈을 찾으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지? 미영이 통장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맞아요. 이게 제 아버지가 남긴 돈이에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미영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왜 남편은 자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영 씨, 우리 남편이 왜 나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미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실은 아저씨가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몇 번 시도하셨어요. 제가 알기론요. 정말요? 네. 작년에 한 번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어머님께 이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숙은 놀랐다. 그런데 제가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되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미영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수연과 함께 또 찾아왔다. 어머니, 그 김미영이라는 사람 만나보셨다면서요? 응, 김종민 아저씨 딸이더라.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민수와 수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 그 여자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수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이런 사기 많잖아요. 누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과 아는 사이였다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김종민 아저씨는 아버지 직장 동료였어.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 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버님이 어머님께는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민수도 거들었다. 수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런 면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무슨 그런 면? 다른 사람, 특히 여자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거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민수야, 아버지를 왜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며칠째 이렇게 고민하시겠어요? 영숙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미영의 말이 다 사실일까? 혹시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신 정말 나한테 숨긴 게 없었나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유품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무엇을 찾았나요? 이걸 보세요. 미영이 봉투에서 꺼낸 건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었다. 편지들은 모두 김철수의 필체로 쓰여져 있었고 사진에는 철수와 김종민이 함께 찍힌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이 편지들은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요.
영숙이 편지 하나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종민아, 걱정하지 마. 미영이 결혼할 때까지 내가 꼭 그 돈 지켜줄게. 너는 그냥 편히 쉬어. 평생 고생만 한 내가 딸 걱정까지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미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내가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꺼낸 건 김종민이 직접 쓴 유언장이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모아둔 5천만 원을 김철수에게 맡긴다. 미영이가 결혼하면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철수는 내 평생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우리 남편을 의심했어요. 어머님, 그럴 만하셨어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 이름이 나오면 누구라도 놀라실 거예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셨거든요. 그때 영숙은 기억났다. 3년 전 김종민의 장례식 때 남편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장례 준비를 도왔던 일을. 그때는 그냥 동료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영 씨, 이 돈 이제 가져가세요. 영숙이 통장을 건네자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 이제 곧 결혼해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야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예요. 미영의 말에 영숙은 비로소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은 정말로 친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다. 아저씨가 살아계셨으면 제 결혼식에도 와주셨을 텐데. 미영이 울먹이며 말하자 영숙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미영아, 우리 남편 대신 내가 결혼식에 갈게. 미영이 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영숙은 민수와 수연을 불러서 모든 진실을 말해줬다. 증거까지 보여주자 그들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끝까지 믿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끝까지 정직하고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는데 내가 의심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영숙은 통장을 미영에게 돌려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남편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친구를 지켜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진실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끝내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믿음은 의심보다 깊고 사랑은 죽음마저 넘어선다. 박영숙은 이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